안녕하세요. 재종길입니다. 여러분, 제 이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보면 되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더 알찬 얘기들을 많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래 계획한 거는 약간 다르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소위에 통과했습니다. 소위에 통과하면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면 이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뀌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2007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 법을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이것이 이 위원회가 격화됐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격화되어서 환경부 산하로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 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들이 생겨나게 된, 예를 들면 녹색성장위원회나 탄소중립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와 합치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더 상위 개념이어서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다시 격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어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재정길 TV에서 뉴스를 보내는 것도 아닌데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두 번째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들어라. 아니면 그런 단어가 한 3개 정도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지속가능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 사이에는 많이 쓰이지 않지만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정상들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럼 지속가능 발전은 뭐냐? 이런 거죠.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한 것, 충족해야 될 것에 대한 미래 세대의 그 역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가 필요한 만큼 충족하면서 성장하는 것. 굉장히 모호하죠. 현 세대가 필요에 맞게 성장을 해나가되 이 성장하는 것이 미래 세대가 나중에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속가능 발전의 아주 기본 취지고 의의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환경을 파괴한다든가 자원을 낭비한다든가 하면 미래 세대가 필요한 자원이나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문제를 만들면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환경적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지속이 계속 유지되거나 개선돼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성장하는, 포용한다는 말이 뭐죠? 다른 사람들을 깨안아주고 배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가면서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켜가면서 하는 경제성장,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잘 이행되었겠습니까? 잘 이행 안 되었겠죠.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환경을 지나치게 이제 현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2015년 유엔에서는 17개 사항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2030년까지, 가능하면 2030년까지 달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제 복수니까 S를 붙여서 짧게는 SDGs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7개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정부가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K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앞에 K를 붙여서 SDGs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흔히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또는 KSDGs라고 하면 이게 17개 유엔이 권고한 17개를 우리나라에 맞춰서 만들었구나. 예를 들면 제가 이 그림이 좋아서 당진시가 하고 있는 걸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17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빈곤이죠. 빈곤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사실 제가 빈곤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도시가 커지고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또 빈곤층이 늘어나게 되어서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나 도시가 발전하는데 심각한 문제, 또 지구 환경에도 또 지구가 포용적인 그런 사회로 나가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빈곤의 문제에서부터 여기에 보면 도시의 문제, 그리고 또 네트워크의 문제, 그리고 뭐 해양 생물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의 전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농업도 있습니다. 건강한 삶도 있고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지목하고 있는 거죠. 이런 17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 또 제4차 국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목표를 119개의 세부 목표와 236개의 지표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되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까지 할 건 하고 좀 더 연장해서 2040년까지 가자. 그러면 도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도 이거에 맞춰서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산은 안산에 맞게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제가 당진시를 보여준 이유는 당진시는 2035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겠다는 것을 세우고 추진 중이고, 또 경상남도나 서울의 노원구, 은평구, 도봉구 같은 데서는 이미 그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산이 그렇게 늦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산은 2016년도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기 전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숲의 도시 안산. 여기는 그 당시에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목표를 따라서 세부 목표를 정하거나 지표를 정하지 않았지만 이 안에 그런 목표와 지표가 다 들어있고요. 다만 보고서를 안산시 지속가능성 보고서라고 해서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국가의 목표를 정했으니까 시에도 이런 시에 맞는 목표를 정해서 단계별로 또는 앞뒤에 여러 가지 엉키지 않게 이렇게 해가면서 17개 목표들을 또 세부 목표와 함께 만들어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빈곤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그들을 포용하는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도시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주제를 다루게 된 동기고요. 좀 부끄럽지만 마지막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임위원장의 잔여 기간을 맡도록 되어 있지만 저의 임무가 몇 개월 동안에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잘 정부 내에서 이행되도록 틀을 좀 맞추고 각 위원들이 갖고 있는 그 각 분야별 목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앞서 얘기되는 대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국회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서 내년에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말은 어렵지만 환경을 보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면서 그리고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이런 목표는 지구가 보다 안전하게 잘 유지되면서 우리 사회를 평안하고 또 여러 갈등이 없게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발전이나 또 사회적 문제를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도 노력해야 되고, 도시가 더 노력해야 됩니다. 도시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보면 도시는 하나의 세포 단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세포 단위가 건강하게 또 그리고 활발하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잘 수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국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전 세계도 그렇게 되어서 기후변화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마침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어제 가장 큰 고비인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되어서 제가 이 주제를 좀 뒤에 하려다가 앞으로 당겼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때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백신도 딱 시간 맞춰서 맞으시고 가능하면 독감 예방 주사도 맞으시면서 항상 건강하고 무탈한 겨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